이름으로 뭐 학원을 안 오니 이런 거 절대 이해 못했거든. 근데 이제 이해해주기로 했어. 와, 진짜. 완전 진짜 죽는 줄 알았어. 한 2kg 빠졌다. 작년 다이어트 알아? 고통스러웠는데 만족스럽다. 다이어트로. 진짜 죽는 줄 알았어. 현우야, 숙제 양 어땠어? 해보니까. 많진 않았어. 이번에 시간이 많아서요. 아, 그렇지. 시간이 많기는 많았지. 하루 중간에 해야 돼. 그때는. 그래, 이제는 그냥 다이. 응? 이제는 조금 하고 마지막 날에 몰아서. 많이 해놓고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시간 조절. 보통 조금 하다가 나중에 하루 전날 하면은 시간 조절 실패로 한 장 못 태우고 뭐 몇 문제 못 풀었느니 하잖아. 오늘 다 풀었었어. 짠. 148쪽 다 부를게. 한 것만 매기면 돼. 난 다 부를 거니까. 자, 821번. 자, 21에 4, 22에 5, 23에 기역, 니은, 리을, 24에 3, 25에 5, 26에 2, 27에 4, 28에 3, 29에 5, 30에 3, 31에 3, 32에 3, 6, 12, 24, 33에 12, 34에 4, 35에 마이너스 1,3, 36에 4, 37에 12, 38에 4, 39에 1, 40에 2, 41에 3, 42에 3, 43에 4, 44에 30, 45에 3 이상, 4 미만, 46에 5, 47에 4, 48에 3, 49에 32, 50에 마이너스 1, 51에 4, 52에 2, 53에 2, 54에 5, 55에 2, 56에 10, 57에 1, 58에 2, 59에 5, 60에 8, 61에 4, 62에 12, 63에 1, 64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 65에 5, 66에 4, 67에 3, 68에 기역, 69에 14, 70에 5, 71에 18, 72에 3, 73에 12, 74에 2, 75에 2, 76에 4, 77에 2, 78에 3, 79에 3, 80에 3, 81에 AB, 82에 4, 83에 2, 84에 5, 85에 5, 86에 2, 87에 1, 88에 3, 89에 4, 90에 3, 91에 5, 92에 2, 93에 3, 94에 8, 95에 5, 96에 3, 97에 2, 98에 9, 99에 5, 900에 패스,
901에 14, 902에 4, 903에 5, 904에 가는 홀수, 나는 짝수, 다는 홀수, 905에 2, 906에 5, 907에 패스까지. 근데 왜 908은 왜 안 했지? 107번 다 불러야 되는데. 증명하시고요. 그래서 패스라고 했는데. 응. 자, 현우야, 그 틀린 것들, 그리고 매길 때 빨간색으로 매겨. 알겠지? 눈에 보이게. 그리고 틀린 것들은 다 고쳐오면 되는 거야. 다음 시간까지. 그것까지 같이 숙제다. 자, 뒤에서부터 질문해보자. 자, 162. 없으면 패스. 66, 61. 97, 97. 1번이 901. 그 다음에 58, 59. 87, 87, 85, 85. 없으면 패스. 156, 157. 81, 뭐라고? 81, 81, 87하고 73. 80, 77이랑 77이랑 73. 그 다음 54, 55, 63, 13. 그 다음에 52, 53, 53번이 53, 49번이 49. 그 다음 50, 51, 35, 35, 45, 45. 은근 많네, 영주로. 48, 49. 배고파. 칠, 800, 35. 봅시다. 835부터. 자, P2고 Q의 진리집합이고 아쉬워. 잘 안 보이지? 자, P2고 Q의 진리집합이고 아쉬워야. 자, 이거는 뭐라고 그랬냐? P의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이거는 교집합이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P가 지금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가지고 교집합 그냥 구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이거 질문하는 사람. 절대값이 안 돼? 네, 어, 그 음소가 어. 없게 나와가지고 없으면 공집합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자, 얘부터 먼저.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풀면은. 양 사이드에서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사이가 되면 되지. 그리고 나서 x는 1 더하면. 자, 일단 얘가 p야. 그 다음 q는 3, 1,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 이상. 그러면 x는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는 크다. 이게 q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없어? 있는데?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4. 3 이상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에서 4 사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뭔데, 여기서? 마이너스 1, 3. 얘네 두 개인데? 맞아요. 응. 오늘 안 붙였어. 아니, 그때는 뭐가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45. 자, 발레 중 정수는 3분이래.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발레 중 P의 여집합이 Q 안에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 중 정수는 3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P의 여집합이 잠깐만. 이게 P의 여집합이 나을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이렇게 들어가는 애가 지금 거짓이라잖아, 그지? 근데 발레가 지금 3밖에 없다라고 하잖아. 정수는 3밖에 없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는 애들 중에서 밖으로 튀어나간 애가, Q 밖으로 튀어나간 애가 3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정수는 3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정수는. 그럼 튀어나간 범위가 있을 거야. 맞지? 그럼 그 범위 안에 정수는 3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이해돼?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 일단 P의 여집합부터 따져주면, P의 여집합은, 자, X가, 3보다 작으니까 3 이상이 될 거고, 5 이상이니까 5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야. P의 여집합은. 자, 그러면, 자, 일단 얘가 P의 여집합이야. 그리고 Q라는 애는 지금 뭐 요런 식이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3이 밖으로 튀어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K는 일단 3이 밖으로 튀어나가 있어야 되는 건 알겠지? 자, 그럼 K가 어디보다 작냐가 문제인데 당연히 얘는 4보다는 작아져야 될 거야. 왜냐하면 만약 K가 4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3이랑 4가 둘 다 들어가 버리잖아. 네. 이해돼? 그러니까 K라는 애는 자, 3에서 4 사이가 될 거고. 자, 이제 너는 어디 들어가면 되겠냐? 3에 들어가면 되겠냐? 4가 들어가면 되겠냐? 3. 이게 헷갈리지 항상. 3이겠어 4겠어? 둘 다. 둘 다 알 수는 없어 언제나. 4. 뭔가 찍는 듯한 느낌인데. 자, 만약에 4에 는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K를 글로 옮겨봐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범위 안에 정수는 뭐밖에 없어? 3밖에 없지. 아니 4가 안 들어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밖으로 튀어나가는 애는 4밖에 없어. 3밖에 없어 지금.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너는 들어가도 되는 거야. 만약에 자,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는이 3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여기에 는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맞아? 자, 그러면 지금 요렇게 잠깐만. 이래도 되는데? 만약에 K가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 아닌데. my mistake. 봐봐, 다시 할게. K가 만약에 4라고 생각을 하면, 자, 4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요 K가 Q 안에는 원래
4가 없는 거지. 근데 P의 여집합에 지금 현재 4가 들어가 있지. 그렇다라는 얘기는 K가 만약에 4란 얘기는 3이랑 4 둘 다 밖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내가 처음에 말 잘못해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겠다. 쏘리. 다시. K가 만약에 4라고 생각을 하면, 자, Q에는, K가 만약에 4라고 생각을 하면, 5, 그러니까 정수만 따져주면 5, 6,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P의 여집합에는 3이랑 4가 둘 다 들어가 있지. 오케이? 그러니까 3과 4는 둘 다 빠져나와 있는 상태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는 4가 있으면 안 되겠네. 됐냐? 그래서 3 이상, 4 미만이 답이 되는 거야. 됐어? 이제 어. K에 동그라미 안 채워져 있어가지고 4 되면은 4 밖에 나가는. P의 여집합 안에는 원래 4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49번. 집합 Q의 개수를 구하시오. 집합 Q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P는 일단 12의 약수래. 일단 이제 적어놓자. 1, 2, 3, 4, 6, 12.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근데 P의 여집합이 Q가 되도록 집합 Q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P의 여집합은 뭐냐? 3, 4, 5, 6, 7, 8, 9, 10, 11.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맞나? 5, 1, 2. 맞지? P의 여집합은 이렇게 되겠지. 10 이하의 자연수네. 그러면 11개. P도 12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이렇게 될 거야. 이게 P의 여집합이야. 됐냐? 자, 그러면 Q 안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P의 여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들은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Q라는 거는 원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잖아. 맞지? 근데 요 5개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원래는 2의 10제곱이었는데 그 중에 5개를 빼면 될 거야. 그지? 부분 집합의 개수. 이해 안 되는 사람? 야, 뭔가 너무 간단한 문제들인데? 자, 그 다음에 53번. 자, PQR의 진리집합이 P는 2랑 6이고, Q는 6이랑 A고, R은 2, 8, B이고, 명제 P에서 Q는 거짓.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이게 거짓이래. 이 말은 무슨 말? Q 안에는 P가 없다. 라는 말은 P가 없다. 라기보다는 P에 들어가 있는 원소 중에서 Q가 아닌 애가 있다. 자, 이걸 잘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 정확하게. P의 원소 중에 Q에 속하지 않는 원소가 존재한다. 정확하게 우리 해석하자. 얼렁뚱땅 해석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 6은 이미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 Q에는 뭐가 없다고? 2가 없다고.
오케이? 한마디로 A는 2가 아니라는 게 나오는 거네. 됐냐? 자, 그 다음에 Q 안에, 자, 그 다음에는 Q에는 이게 참이래. 이게 참이란 얘기는 Q 안에 있는 모든 원소는, 그러니까 6이랑 A지, 그지? 6이랑 A는 R 안에 전부 다 속해 있다라는 뜻이야. 그지? 그러니까 R이 지금 2, 8, 6이고 얘는 6A인데 그럼 A는 2 또는 8이란 얘기야. 그지? 근데 A는 얼마가 되겠어? 8이겠지? 잠깐만. B는 어디 갔어, 그러면? 요거 B네. 그럼 B는 6이란 얘기지. 그지? 아니,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는데 B가 없어졌어. 됐냐? 자, 그 다음에 863번. 현우야, 빨라? 안 빠르지? 빠르면 얘기해라.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조건 2 이상 5 이하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쟤는 0 이상이다. 가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참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2랑 5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x축이고 요 사이에서는 얘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위로 붕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2차 함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지? 언제나? 축이라고 했어. 2차 함수에서 축이야. 2차 함수는 언제나 축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다. 축은 얼마야? x는 4 이렇게 나오지. 현우야, 너 이거 축 바로 나오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요거 할 때 애들한테 맨날 내가 얘기하는 건데 그냥 일단은 그러니까 a분의 b를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2를 나누는 게 암산하기가 편해. a분의 b를 먼저 하고 보통 a는 언제나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그냥 8이야, 그지? 그러니까 나누기 2하면 x는 4지. 그래서 4 나왔어. 자, 그러면 그림을 좀 다시 그려줄게. 얘는 요렇게 생겼는데 요 축은 x는 4야. 그러면 2와 5는 2는 여기 어딘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2와 5 사이에 일단 얘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이 돼야 될 거야. x축이. 그리고 2는 뭐 여기 어딘가 있을 것이고, 뭐 5는 뭐 여기, 5는 뭐 여기 어딘가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 4일 때 함수값 F4를 한번 구해보자. F4가 최소값이니까. 사고하면 16 빼기 32 더하기 n는 m 빼기 16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m 빼기 16이 뭐가 되면 되는 거냐? 0 이상이 되면 되는 거냐? 틀렸는데? 네. 저거 그림 훔치기가지고. 아니, 잠깐만. 2와 5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x는 0이다. 이게 왜 틀렸을까? 계산이 틀렸을까? F4. F4는 맞는데. 2와 4 사이가
아, 이거를 내가 안 봤네. 어떤? 모든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모든과 어떤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냐? 반대. 어떤은 하나만 성립하면 성립하는 거였어. 내가 지금 푼 거는 뭐냐면 얘가 최소값이니까 이 2와 5 사이에 있는 모든 x값에 대해서 다 0 이상인 거야. 알겠어? 그러면 우리는 딱 하나만 0 이상이면 되는 거야. 2와 5 사이에서. 그러니까 얘는 밑으로 내려가도 상관없는 거지. 오케이?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는 자, 4가 기준이니까 지금 이게 자, 좀 더 정확하게 그릴게. 여기가 5가 될 거고 여기가 이제 2가 될 거야. 그러면 x축을 좀 바꿔볼게. 만약에 여기에 더 위니까 요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2와 5 사이 여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건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지금. 오케이? 근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얘는 성립해 안 해? 2와 5 사이에서 0 이상이다. 성립해 안 해? 어떤 x에 대하여?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하지. 그지? 왜? 어디가 돼? 이 점에서만 딱 한 개만 지금 성립을 하고 있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는 f4 값이 아니라 f2 값을 생각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4 빼기 2니까 16 더하기 n. 그러면 n-12. 얘가 0 이상이다. n은 12 이상이다. 이렇게 해주면 될 거야. 응? 저 그냥 근해 공식으로 해가지고. 안 돼. 바로. 안 돼. 왜 근해 공식을 했는데? 근해 공식 해가지고 범위. 안 돼. 그림 그렸어야 돼. 야, 그림을 그렸으면 이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얘가 여기에서 딱 0이 돼가지고 이걸 근해 공식으로 썼다고? 약간 수직선. 수직선? 아니 자연수행이니까 이보다 작으면은 안 되니까. 얘가 2보다 작으면 안 된다. 아니 그 두 개가 나오잖아요. x가? 네. 근해 공식이? 네. 그래가지고 너는 2 이상 이렇게 잡아놓고 뭐 이걸 아니, 이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네. 그래서 n은 이거 해가지고. 맞긴 한데 너무 1차원적으로 풀었다고 해야 되나? 맞는 풀이긴 맞는 풀이가 맞는 것 같아. 근데 2차 함수는 2차 함수로 풀어야지. 그게 맞는 풀이지. 만약에 이거 더 복잡하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서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업그레이드가 나올 건데 넌 이거를 할 줄 모르면 그 문제들은 취급을 못 하지. 야, 근데 2차 함수가 나왔는데 2차를 그려야지 왜 이걸 하고 있어? 심지어 쟤는 인수분해가 된 애도 아닌데. 잘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873번. 목 아파. 자, 일단 P부터 먼저. X 플러스 4가 야, 얘는 아니다, 일단 해놓고 하자. 얘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X 플러스 4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9보다 작고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Q라는 애는
x-a가 3에서,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이고, x는 3 플러스 a고, 마이너스 3 플러스 a다. 이렇게 됐어. 자, 근데, 낙q라고 했어요. 잠깐만. 이거를 낙q로 하는 것보다, 지금 얘를, 이렇게 바꾸자. 얘를 q이면 나피로 바꾸자. 왜 이거를 나피로 바꾸냐면 바깥으로 펼쳐 나가는 애보다 안으로 약간 뭐뭐 사이가 그림 그리기가 좀 편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자 얘는 나피는 x가 1 이하고 마이너스 9 이상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이렇게가 여기가 나피야. 아, P의 여집합으로 하는 거야. 자, 여기가 P의 여집합이야. 근데 지금 P의 여집합이 더 크니까 얘네는 Q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냐? 자, 그러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플러스 a 그 다음에 3 플러스 a는 1보다 작다. 자, 근데 너는 들어가도 다 되겠지? 얘네들 계산하면 될 거야. 그 다음에 넘어갔대? 저 대우로 왜 바꿨는지 알겠냐? 솔직히 안 바꿔도 상관은 없거든? 근데 그냥 사이가 더 편하잖아. 계산하기가. 그래서 대우로 바꾼 거야. 그 다음에 77. 이런 문제는 언제나 보통은 기억은 맞지. 가나다어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기억은 보통 모르면 맞다고 찍으면 돼. 모르면. 자, 볼게. 맞추란 얘기지, 지금. 판단론법으로. 나피가 끝났으니까 나피로 시작하는 애가 필요하니까 여기를 요거를 바꾸자. 나피면 나달이네. 다른 얘기는 Q이면 P이면 R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요거를 3단론법에 의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요거는 Q라는 집합은 R의 여집합 이렇게 됐냐? 자, 그러면 지금 기억은 요거를 다시 바꾸면 R이면 Q이다로 바꿀 수 있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얘도 맞고, 그 다음에 P면 R의 여집합이다는 없지? 요거밖에 없으니까 디귿은 틀렸고, P면 나달이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자, 그 다음에 881번. 아, 이런 문제는 솔직히 나도 헷갈려, 이런 거. 진짜. 이거는 보자. 한번 읽어보자. 자, 세 상자 중 하얀색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든 상자는 하얀색 또는 검은색이고 두 색은 적어도 한 개씩은 있다. 자, A, B의 색상은 같다. C가 하얀색이면 B는 하얀색이다. A가 하얀색이면 B가 하얀색이거나 C가 검은색이다.
해상자 중 하얀색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하얀색? 그러면 일단 B가 검정이라고 한번 보자. 그럼 당연히 A, B가 검정이 되겠지? 왜 이걸 했냐면, 왜 이거를 내가 선택을 했냐면, 지금 C가 하얀색이면 B는 하얀색이라고 했는데, 얘를 대우를 해버리면, B가 검정이면, C도 검정이 되는 거잖아? 맞지? 응.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C가 검정이라고 하면, 자, 요거도 마찬가지야. B가 검정, 요것도 대우를 써주면 B가 검정, 이거나니까 이고, C가 하얀색이면 A는 검정이다. 이런 식이 나오거든. 근데 이게 말이 맞냐? 아니, B가 검정이면 C가 검정이라며. 근데 B가 검정이고 C가 하양이라는 말이 맞아? 이런 경우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오류가 생기지. 그지? 모순이지? 그래서 A, B는 검정이 아니네. A, B는 흰색이겠네. 자, 그러면 A, B는 흰색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 우리 C 안 했어? 지금 C도 흰색일 수가 있는 두 색은 적어도 한 개씩은 있다. 그럼 C는 무조건 검은색이어야 되겠네. 그래서 A, B가 답이 되겠네. 휴, 잘 넘어갔다. 이때 그냥 배우시죠. 대우가 편하지. 그러니까 그냥으로 잘 안 풀리면 대우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대우를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885번. 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고 A제곱 마이너스 2AB Q는 저거고 R은 저식이다. R. 일단 P부터 먼저, 자, 저거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이다의 의미는? 영이요. 둘 다 둘 다 영이다. 0이다라는 뜻이지. 오케이? 컴마는 이거야. 자, 그 다음에 Q를 보자. Q는 A 꼴 B이다라는 뜻이겠지. 저건 A-B의 제곱은 0이니까. 그 다음에 R이 문제인데 R은 뭐겠어? 일단 저거를 양변을 제곱하는 것도 괜찮고, 양변을 제곱하는 것도 괜찮고, 그냥 만약에 절대값을 풀면, 제가 양변 제곱하는 거 말고 그냥 절대값 풀어볼게. 양변 제곱하는 게 나을까? 양변 제곱하자 그냥.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은 제곱하면 그냥 절대값 없어지지. 이렇게 될 거니까 AB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라는 얘기는 A는 0이거나 B는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PQR은 이렇게 다 된 거지. 됐냐? 자, 그러면 이제 보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P이면 Q이다. 이게 성립하냐 아니냐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P이면 Q이다. 얘가 당연히 더 크겠지.
그지? A 이꼴 0이고 B 이꼴 0. 자, 이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여기 안에는 A 이꼴 B 이꼴 0도 있고, A 이꼴 B 이꼴 1도 있고, A 이꼴 B 이꼴 2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얘는 맞겠지.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얘기해. 이거는 약간 수학이라기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풀던 막 함수 풀고 이런 수학이라기보다 논리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좀 뭔가 애매꾸리하면 얘기 물어봐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납피이면 나다리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는 화살표가 뭐가 화살표 맞는 거야? 납피가 화살표 맞는 애지. 그러면 낫알이면 납피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냐? 나는 화살표가 항상 오른쪽으로 가야 마음이 편해져서 항상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얘 말대로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 이렇게. 근데 나는 저렇게 하면 뭔가 불안해져.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바꿔서. 자,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나달, 납피 이딴 거는 모르겠고 우리 그냥 요거를 P이면 R로 바꾸자고. 그러면 P가 R 안에 속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P랑 R을 봅시다. 자, 얘는 속한다 맞냐? 이거는 둘 다 0인 경우, 둘 다 0인 경우 얘는 하나만 0이 되면 되는 경우. 그럼 이건 맞아 틀려? 틀려. 네, 맞아요. 맞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해 안 되면 말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Q이고, 자, Q의 교집합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는 P 이렇게 되겠네. 자, 얘네 둘 중에 R을 보면 둘 중에 하나가 0이야. 근데 같아야 돼. 라는 말은 이 말이겠지. 둘 중에 하나가 R인데, 둘 중에 하나가 0인데, 0인 거랑, 그 다음에 A가 B랑 같은 거랑 교집합을 하면, 같은 것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돼. 한마디로 둘 다 0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랑 서로 같지. 필요 충분 조건 맞아. 그래서 답은 기응, 니은, 디귿. 빨리 머리 굴려봐. 대충 넘어가지 말고 이게 말이 아리까리하단 말이야. 또는이면은 같이 배고파. 자, 그 다음에 887번. 뭘 해도 해도 끝이 안 나. 자, 일단 얘부터 먼저 이어보자. 자, P이면 Q이다가 있네. 그러면 R이면 Q이다도 되겠고. 탐단론법에 의해서 일단 다 이어줬어. 자, 그러면 Q 안에 P랑 R이 둘 다 들어가네. 그지? 자,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R이 P 안에도 속하네. 라는 얘기는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오케이? 근데 사실 요것보다는 그냥 요거 가지고 그냥 문제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요거를 그 명제로 바꿔주면, 자,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이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럼 화살 맞는 애가 P가 되면 될 것이고,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이면 R이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요거 세 개를, 요거 가지고 그냥 진리집합으로 굳이 따지지 말고, 요거 가지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897. 현우야, 네가 고쳐놓으면 다음 시간이나 언제나 시간 될 때 네가 고친 거는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 명씩 나와가지고 그건 파란색 동그라미를 내가 할 거야. 자, 897번. 자, 또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러면 이런 식의 화살표가 될 거니까 여기서 진리집합은 이렇게 포함 관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Q가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 맞는 애니까 이런 식이 될 거고, 그러면 P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봅시다. P의 원소는 R에 들어가야 돼. 근데 P가 9가 있는데 R에는 1 플러스 A랑 B제곱이 있어. 그러면 1 플러스 A라는 애가 9일 수도 있고 1 플러스 B제곱이 9일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P는 Q 안에 속해야 돼. 그러면 1 마이너스 A가 9일 수도 있고 3B 마이너스 3이 9일 수도 있어. 이렇게 된 애 다 찾아가지고 최소값 구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넘어간다. 그 다음에 901. 배고파. 뭐야, 3의 배수를 표현을 못 해가지고 이러는 거야? 나를 붙여줘. 자, 3의 배수가 아니면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그러면 지금 2번이 3의 배수가 아닌 걸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3K-2가 2번에 나왔으니까 여기는 3K-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양면에 제곱하래. 양면에 제곱하면 n제곱은 9K제곱 마이너스 3이 6에 12K 플러스 4가 되는데, 이게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뭐 하면 되냐? 3으로 뽑아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으로 뽑아내고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하면 여기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나는 1이지. 자,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봅시다. 자, 좀만 쉬었다가 진도 나가자. 4가 1이 되고. 4가 3 더하기 1로 본 거잖아. 그러니까 3이 뽑혔을 거 아니야. 나머지 정리 안 배웠어? 그래서 야, 너는 무슨, 자, 진도를 나가보실까? 자, 908번. 자, 절대부등식이 나오는데,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조건 x, y, 뭐 x든 y든 막 이렇게 막 섞여 있으니까 여기에 무슨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성립하는 식을 만들어 놓은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게 절대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만들면 뭐 절대 부등식, 절대 방정식, 절대 방정식이란 말은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절대 방정식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지. 그지? 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제일 간단하게 x제곱은 0 이상이야. 자, x는 실수라고 해보자. 자, 이게 성립 안 하는 x 있냐? 없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허수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절대 방정식, 절대 부등식이 더 이상 아닌 거야. 허수라고 생각을 하면. 왜냐면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기본 대전제가 있을 때 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모든 거를 어떤 숫자를 대입하더라도 무조건 성립하는 식, 이거를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 지금 이런 식으로 절대 부등식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는 그냥 대입해보면 되겠지. 막 다 대입해가지고 무조건 다 0 이상이든 무조건 다 x, y든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사실상 첫 번째가 완전 제곱식이야. 그리고 두 번째가 최소 최대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저 1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대. 자, 2차식이 0보다 크대. 그럼 얘는 절대부등식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얘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 잡아 놓고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냐? 그러면 당연히 최소값이 나오겠지.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클 거 아니야? 이해돼? 자,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냐? 오. 아니다. 플러스 4분의 3이다. 잠깐만. 이게 왜 어떻게 빠지지? 오씨. 아이씨. 술 오래 썼더만 막 빠지고 이러네. 아이고, 근데 은근 비싸. 한 개 다 10,000원 할걸? 은근 비싸, 이거. 빠진다. 조심해서 써야 되겠는데. 자, 마이너스 4분의 1이 아니라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 플러스 1 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가 y는 4분의 3이야, 그지? 그냥 그러니까 최소값이 4분의 3이니까 당연히 요 식은 4분의 3보단 클 거 아니야, 그지? x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무조건 4분의 3보단 클 거 아니야? 맞냐?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절대부등식이 맞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요런 문제 얘를 한번 볼게. 자, 4번 x 더하기 y의 제곱이 4xy 이상이래. 그러면 요식도 변형을 해줘야 될 건데 일단 얘를 풀면 얘를 일단 넘겨봐.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돼. 완전 제곱식이 0 이상이래. 얘는 절대부등식이 맞지. 그러니까 거의 완전 제곱식이 나오면 무조건 절대부등식이에요.
완전 제곱식이 나오면 0 이상이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내가 만들 수 있으면 0 이상인 거지. 그 5번 같은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양변에 제곱하면 될 거고. 그러니까 식을 변형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최대 최소 이용한다라는 얘기 자체가 거의 완전 제곱식 이용한다라는 거랑 사실상 똑같은 말이야. 알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자, 그러면 요 2번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X 곱해 2번은? x를 곱해? 딱 보면 뭐가 보여야 돼? 이거 묶어요. X나 어? 나중이나 이거 묶는 거야. 변형. 생명식 변형. 이거 뭐였지? 바로 다음에 배우는 거긴 해. 그 이름 뭐였어? 아니 그 예습근데 그할 때 나왔는데 아니 그냥 사실상 지금은 저거 쓰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안 배운 상태니까 자 이번에 x에다 이게 발레가 되는 x 한번 생각해봐. 뭐 하면 되겠어? 그냥 x가 마이너스 1일 때 성립 안 하잖아. 그지? 얘 마이너스 2, 얘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가 4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버리잖아. 근데 사실 이거는 이건 좀 이따 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절대부등식 문제, 절대부등식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식을 변형을 해주면 되는 거야. 식을 변형. 식을 변형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모르겠으면 다 몇 개를 대입을 해보는 거야. 뭐 양수도 대입해보고 음수도 대입해보고 0도 대입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대입을 해가지고 안 되는 발레를 찾으면 되는 거야. 한 개만 있어. 응? 안 되는 발레.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되잖아. 모든 x, y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해야 되니까 막 대입하다 보면 안 되는 애가 하나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얘는 절대부등식이 아닌 거야.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목이 그것보다는 이제 그 2차 식이면 최대 최소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완전 제곱식이 눈에 보이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되는 거고 거의 대부분 근데 완전 제곱식으로 다 증명할 거야. 지금부터 하는 것들도.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옆에 짝 913번. 이거 풀어봐봐. 절대값 제곱을 생각보다 잘 못하더라고. 자, 요 문제는 요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예전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뭐 배웠냐면, 자, 3이 크냐, 1 플러스 루트 2가 크냐, 라는 문제가 나왔어. 누가 더 커?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풀지? 루트 2가 1.4인 걸 알기 때문에
대충 그냥, 아, 2점 4다 하고 그냥 맞다고 하는 거지. 3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거 서술형으로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였지? 다 루트로 커서 바로부터 바꾸면 어쩔 건데? 수직선에 수직선이 그려서? 수직선은 어떻게 그려? 1 플러스 루트 1을 어떻게 그려? 1 찍고 루트 2로 그걸 서술형으로 그렇게 풀겠다고? 다 루트로 바꾸는 거. 누가 큰지 어떻게 알아? 제곱. 물론 양수니까 제곱해서 그래서. 제곱해봐야 루트는 살아남는데? 양면에 1 빼면 야, 3이 커, 2가 커. 3 3이 커. 왜? 수직선에 수직선상에 3이 오른쪽에 있어서. 또. 3이 커, 2가 커. 3 왜? 오른쪽 그거 방금 얘기했잖아. 그거 말고. 절대값이 아, 이거 난리다. 무슨 절대값식이나? 빼보니까 1 남았어. 그거야. 야,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빼보면 되는 거야, 빼보면.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빼봐가지고 0보다 크면, 아, 앞에 게 크구나. 0보다 작으면 뒤에 게 크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같으면 0, 서로 같고, 0 나오면, 서로 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소관계는 간단하게 빼보면 돼. 좀 더 어렵게 하면 나눠봐도 돼. 서로 나눠가지고 1이면 서로 같은 거고, 1보다 크면, 큰 거. 분자 있는 애가 큰 거고. 그지? 1보다 작으면 분모 있는 애가 큰 거고. 그러니까 대소관계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 가끔씩, 대부분의 대소관계 문제는 빼보면 끝나거든? 근데, 어디서 내가 봤는지 그 기억은 안 나는데, 나눠야지, 뺄 수 없어가지고 나눠야지만 되는 문제들이 있었어. 그거는 나중에 대수 파트 할 때, 로그에서 아마 보게 될 거야. 대수 파트에서.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성립함을, 얘가 지금 더 크다란 얘기잖아. 그지? 얘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거는 빼보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이거를 뺀 거지. 근데 그냥 빼면 안 되니까 이거는 제곱해서 뺀 거야. 제곱해서 빼도 되는 이유는 어차피 얘네들 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둘 다 양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곱해서 빼도 상관없는 거야. 알겠지? 아까 현우가 네가 3이랑 1 플러스 루트 2랑 제곱해서라고 했지. 3이랑 1 플러스 루트 2가 둘 다 양수라고 확정이 났기 때문에 제곱해도 되는 거다. 조심해야 돼, 제곱하는 거는. 자, 그래서 제곱해서 빼보는 거지. 그러면 빼면, 절대값 A의 제곱을 하면 그냥 A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B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문제야. 야,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곱하면 어떻게 돼? 절대값 A, B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낫겠지? 절대값 A, B. 됐어?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곱한 거랑 절대값 A, B랑 같은 말이지? 이거랑 이거는 같은 말이야.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전체 절대값,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풀면 된다. 전체 제곱은 그냥 풀면 돼. 자, 그러면 계산하면 2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가가 될 거야. 됐냐? 자, 근데 누가 더 커?
절대값 붙은 놈이 당연히 크겠지. 왜? A, B가 양인지 음인지 지금 서로 모르는 상태잖아. 안 나와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A랑 B랑 그러니까 둘이 곱해가지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 맞아. 만약에 둘이 곱해가지고 음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가 되는데 마이너스를 할 거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될 거야. 만약에 A, B가 두 개 같은 부호라 가지고 얘가 둘 다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뭐 0이 될 거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0 이상이 될 거야. 그러므로 빼봤는데 0 이상이래. 그러니까 앞에 게 더 크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는은 언제나 있잖아. 절대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는이야. 왜냐면 답 쓸 때 보통 는을 이용하니까.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보통 는을 x는 2 이상이다라고 나왔는데 보통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x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x는 2지, 그지? 그러니까 는이 가장 중요해. 언제나 부등식에서는 는 들어가는 애 있네. 자, 그럼 는은 언제 성립을 할까? 얘가 0이 될 때를 성립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절대값 AB랑 서로 같을 때 성립을 하겠지. 오케이? 이럴 때는 AB가 어떨 때냐? 0보다 클 때겠냐? 응. 아니지. 는도 들어가겠지. AB가 0 이상일 때겠지. 여기 이렇게 되려면. 그래서 얘가 등호 성립은 요거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 913번은 좀 중요하다. 자주 나온다. 이거 정리하는 건. 그래서 이거 꼭 챙겨놔. 913번은.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산술 기하 평균이 나옵니다. 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 우리 되게 많이 본단 말이야, 그지?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는 첫 번째는 그냥 개 노가다 푸는 막 다 넣어봐가지고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가 있을 거야. 그지? 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는 10인데 뭐 A와 B는 5 이하일 때 뭐 이렇게 하면 뭐 다 넣어봐야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우리 뭐 하지? 2차 함수를 이용을 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요게 끝이야. 최대 최소는. 인수분해 해가지고 나올 때도 가끔 있다. 인수분해. 개 노가다. 그 문제는 개 노가다에 들어가지. 여기에 뭐 이런 거 들어가지. 뭐 x 플러스 알파, 뭐 x 플러스 베타는 k 꼬라지. 요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나오는 문제. 이런 거 가끔.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나오지. 자, 어쨌든 2차 함수. 드디어 세 번째 우리는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산술 기하 평균을 지금부터 새로 배우게 될 거야. 산술 기하 평균은 뭐냐면 A 더하기 B가 정확하게 하면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다 이상이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두 개 더해가지고 나누기 2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이거를 산술 평균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기하 평균인데 기하 평균이 뭔지 몰라도 돼. 그냥 넓이에 대한 평균이거든. 근데 몰라도 돼. 그냥 우리는 이런 식이 절대부등식이니까 써먹으면 된다. 자, 근데 단 A, B는 양수일 때. 자, 너희들이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양수라고 둘 다 확정이 났을 때, 그 다음에 두 개가 더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A와 B가 역수일 때. A와 B가 역수일 때는 딱 산술기하편 각이야. 왜? 여기에서 숫자 나오지. 두 개 곱하면 숫자 나올 거 아니야. 두 개 역수 형태면. 역수가 아니라 역수 형태겠지. 이런 식. 자, 그러면 요 식이 왜 절대부등식인지를 일단 증명을 먼저 해볼게. A 더하기 B라는 거는 2루트 AB다.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할 거야.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거는 일단 빼보면 돼. A 더하기 B에서 2루트 AB를 빼볼 거야. 이걸 정리를 할 거다. 그러면 A라는 애는 우리 이거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냐? 맞지? 이것도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얘는 그럼 마이너스 2루트 AB야.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지.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나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0 이상이야. 됐냐? 그래서 얘도 성립하는 거지. 이 정도가 증명이야. 근데 뭐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면 된다 정도. 자, 근데 항상 단 이게 중요하다고 했다. 단 A랑 B랑 같을 때 등호 성립. 학교에서 명제 수업할 때 선생님이 증명 다 해주는지 꼭 증명해줄 때 꼭 물어봐. 시험에 나와요 라고. 서술형으로 나와요 라고. 서술형 너희 근데 안 칠 때도 있잖아. 이번에 수행에 서술형 치나? 기말에? 꼭 물어봐. 안 그러면 다 증명할 줄 알아야 되니까. 자, 등호 성립 조건이 엄청 중요하다. 여기에서 답 나온다. 답 나올 때가 많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떨 때 쓰는지 한번 보자. 916번. 자, 3x 더하기 2y는 12이고 x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그럼 이거는 너희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결국 결국 박살이 나는구만. 잠깐만. 사체들부터 먼저 치우고. 뭔가 스프링이 빠졌는데? 이 스프링이 여기서 빠진 건가? 아닌데? 뭔 스프링이지 저거? 그지? 여기는 아니지? 몇 개 안 남았다. 이 형광색을 쓰고 나서 형광색 아닌 거는 못 쓰겠어, 이제. 형광 안 들어간 건. 색깔이 확실히 너무 예쁜 것 같아. 눈에 잘 띄어. 자. 고등학교 1학년의 풀이 방법. 어떻게 풀면 되겠어? 미지수가 2개짜리는 못 풀지, 고등학교 1학년들은. 1학년 1학기 때 풀이 방법. 어떻게 하면 되겠어? 미지수를 2개짜리 못 풀잖아, 연립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미지수를 하나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꾸면 돼? 2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2. 여기서 써야지. 2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2로 쓰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6으로 바꿔서 x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니까 xy라는 애는 x의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6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 그냥 2차 식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거를 뭘로 바꾸면 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최대값이 나오겠지. 그지? x랑 마이너스 2분의 3x랑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요 점이 최대값이 되겠지.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산술기하 평균을 모른다고 해서 못 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너희는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당연히 2차 함수다. 그러니까 2차식으로 만들 생각을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게 가장 기본이야. 산술기하 평균은 그냥 스킬이야, 스킬. 알겠어? 물론 2차식이 안 만들어지는 건 산술기하 평균 모르면 못 풀지.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방금 전에 배웠듯이 3x 더하기 2y는 10이라는 식이랑 이게 있으니까 지금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두 양수 xy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3x도 양수고 2y도 양수인 거야. 근데 중간에 더하래. 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식은 절대부등식 중에 이런 식이 있어. a 더하기 b가 2 루트 ab다 라는 식이 있으니까 a를 3x라고 치환을 하고 b를 2y라고 치환을 하면 식은 어떻게 돼? 3x 더하기 2y가 2 루트에 3x 곱하기 2y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10이니까 12라는 애는 2 루트에 6xy 이렇게 될 거고 날리면 얘 6 될 거니까 6xy가 6이다 이렇게 될 거고 루트 xy는 루트 6이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므로 xy는 6 이하다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을 써먹으면 되는 거야. 자, 이거 볼게. 요거 계속 이거 풀어볼게.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플러스 6x야. 자, 식은 이렇게 되지. 요거 가지고 최대값 구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어내고 x 제곱에 이거 얼마가 돼야 되냐? 얼마가 돼야 6x가 되냐? 자, 마이너스 4x 이렇게 하면 플러스 6x 되는 거 맞지? 응. 됐냐?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가 밖으로 나올 거니까 여기는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 6. 똑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차식으로 만들 수 있는 애는 사실상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사실 2차 함수가 돼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양수 xy가 괜히 나왔다라는 생각을 안 하면 이거 양수 xy를 딱 봤을 때 얘는 산술기하 평균도 써도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다시 최대 최소가 나왔으니까 얘는 2차식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2차 함수를 제일 먼저 떠올리고 그리고 양수 xy라는 걸 보면서 양수 두 개가 더했네. 이거 두 개 곱하면 xy 나오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너희들 머리는. 알겠냐? 근데 사실 많이 하다 보면 딱 보면 산술기하 평균 각이야. 딱 보면. 사실 이렇게 푸는 문제보다는 역수 형태로 돼 있는 문제가 제일 많거든. 산술기하 평균 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문제들 있지. 918번 봐봐. 사실 제일 쉬운 문제는 이런 문제야.
몇 개 두 개. 4x, x분의 a. 뒤에 곱하면 뭐가 돼? 4에 4a가 나오지. 이런 식으로 문자가 없어져. 이런 걸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역수 형태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는 그냥 4x 더하기 x분의 a라는 거는 2루트에 4x 곱하기 x분의 a다. 이렇게 하면 샥샥 이렇게 날아가서 숫자만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산술기하 평균은 언제나 이렇게 두 개 곱했을 때 미지수 없어지도록 세팅이 돼서 나와. 알겠냐? 근데 가끔씩 이런 게 저건 뒤에 나오니까 뒤에 하자. 됐지?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야. 써먹는 거는. 자, 그 다음에 922번. 자. 나 푸는 거 지금 잘 봐. 쓰지는 말고. 지금 여기가 두 개, 양수 두 개 더한 게 나와 있어. 여기도 양수 두 개 더한 게 나와 있어. 근데 양수 두 개 더한 게 나와 있을 때 산술기하 평균을, 자, 최대치수를 구하시오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릴 수가 있을 건데,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 산술기하 평균 쓰면 A라는 애가 나올 거고, 요것도 두 개 곱하면 A분의 9 뭐 이런 애가 나올 거야. 곱하면. 그러면 두 개를 또 곱하면 A가 없어질 거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더하기 1을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2루트 A야. 그 다음에 A분의 9 더하기 1이라는 애를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A분의 9야. 그러면 이거를 2루트 A랑 2루트 A분의, 자, 3 뺄게. 자, 이렇게 계산해서 쇽쇽 날라가고 4. 답은 12 해서 딱 했어. 틀려. 왜 틀릴까? A가 응? A 왜 틀릴까? 항상 답은 어디서 나온다고? 등호에서 나온다고 했지. 항상 답은 등호에서 나온다고 했지. 지금 내가 여기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쓴 건 뭐냐? A랑 산술기하 평균 두 개 쓴 두 개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했지. 맞아. 이게 성립을 하려면 A가 1일 때야. 등호 성립하려면. 이게 성립하려면 A분의 9가 1이라고 했으니까 A는 9일 때야. 그러면 앞에는 A가 1일 때를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었고, 뒤에는 A가 9일 때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어. 그럼 이게 상황이 맞냐? 안 맞지. 조건이 서로, 전제가 다르잖아, 전제가.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요 문제 나왔을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경우가 이렇게 풀어서 틀리는 거다. 알겠어? 그러니까 최대최소를 구하시오가 나왔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건 알겠어. 양수 A라는 말도 나왔고. 근데 산술기하 평균은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등호에서 성립을 하기 때문에 등호가 서로 같아야 돼. 조건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똑같아야 돼. 그래야 등호가 성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게 아니라 일단 풀어야지. 자, 먼저 풀면 어떻게 되냐? 9 더하기 A 하면 A 더하기 A분의 9 더하기 1 이라는 식이 나오지. 그러면 요거 두 개 A 더하기 A분의 9 더하기 10이라고 나오니까 요게 산술기하 평균이 되겠지. 그래서 루트 A 곱하기 A분의 9 더하기 10.
해주면 쭉 날아가니까 답은 16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A가 얼마일 때 성립하는 거야? A 이꼴 A분의 9일 때 성립하는 거고 A 제곱이 9니까 A는 3일 때 최소값 16을 가진다 라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아마 계속 문제 몇 개 풀다 보면 산술기하 평균은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라서 할만할 거야. 지금은 뭐 이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너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자, 가로가 있으면 일단 푼다. 풀고 나서 산술기하 평균 쓴다. 전개부터 하고 알겠지? 응. 자, 922번 문제가 그래서 요렇게 문제 푸는 거 조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926번.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야. 이 문제는 풀 줄 모르면 답이 안 나온다. 그 2차식으로도 못 만들어. x 더하기 x 더하기 3분의 4래. 자,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2차식이 만들어지던지 아니면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든지. 근데 얘는 2차식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럼 무조건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문제일 거야. 이것도 괜히 나온 게 아니야.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괜히 나온 게 아니야. 밑에 x 더하기 3이라는 애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 커야지만 얘가 양수가 되지. 맞아? 이게 나온 이유는 얘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야. 그럼 일단 얘는 양수야. 근데 이걸 산술기하 평균을 쓰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 얘가 없어져야 되잖아. 여기에 플러스 3이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도 마이너스 3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맞춰놓고 우리는 이 루트에 x 더하기 3 x 더하기 3분의 4 빼기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때 x값을 구하래. 그때 x값은 뭐라고? 산술기하 평균 쓴 두 개가 서로 같을 때. 그러니까 x 더하기 3은 x 더하기 3분의 4 이렇게 서로 같을 때. 그래서 x 더하기 3의 제곱은 4니까 x 더하기 3은 뿔마 2가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x가 뭐라고 했냐? 마이너스 3보다 크냐? 요거일 때 요거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뭐? x 플러스 3의 제곱은 4 저거를 왜 뭐? x 플러스 3은 x 플러스 3은 성분의 4가 있잖아요. 저거를 왜 밑에 저 제곱으로 줘? 그럼 얘로 넘어오는 거죠. 그냥 저거를 왜 하는 거야? x 구하려고. 아니 이거 풀려면 그 분모에 x 더하기 3이 있으니까 양변에 x 더하기 3을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식이 나왔잖아. 그럼 이제 2차 방정식만 풀면 되잖아. 이것도 완전 제곱식도 이거 다 풀어가지고 막 하는 애들 있는데 이거 완전 제곱식은 4니까 x 플러스 3 뿔마 2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돼.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9는 4 해서 넘기고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는 0 하고 마이너스 그래서 5, 1 플러스 해서 x는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지 마.
진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풀어.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알겠지? 그래서 우리 옛날에 3학년 1학기 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배웠지? 요거 그대로 이렇게 쭉 하는 거. 자, 만약에 산술기하 평균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와서 제일 쉽게 나온다면 요 정도로 나올 거야. 알겠지? 이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916번 같은 그런 문제는 보통은 안 내. 조금은 뒤틀려서 내거든. 그러니까 제일 편하게 뒤틀린 문제가 요 정도 문제.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저거 차수 가지고 장난질하는 문제가 있을 거야. 그건 나중에. 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분모를 보고 여기를 맞추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그 밑에 문제 봐봐. 이거는 어떻게 맞추면 되겠어? 이거 산술기하 평균 쓰려면. 밑에가 A-1 있잖아. 그럼 위에도 뭐가 있어야 돼? A-1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25에 A-1로 바꾸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다 모아만 하는데 25만 더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산술기하 평균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좀 중요하다. 근데 그게 없네. 차수 가지고, 차수는 그래. 어차피 유리식 배우고 나서 하는 게. 오케이. 이게 산술기하 평균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까지 끝이고. 자, 그 다음에 활용은 니들이 풀어. 그냥. 식 세우면 그냥 산술기하 평균 쓸 수 있도록 나올 거니까. 요 932번에 약간 업그레이드 된 문제가 예전에 너희 학교 시험에 나왔어. 5천고. 이게 그때는 요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요런 식으로 생겼던가? 맞다. 요런 식으로 생겼든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요런 식으로 나왔던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왔어. 5천고에서. 쉽지만은 않은 문제였던 걸로 기억돼.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자, 코시-슈바르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얘는 학교 책에는 없는 식이 어떤 책에는 있고 어떤 책에는 없어. 한마디로 교과과정 외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은 뭐 예제가 문제가 몇 개가 있는데 코시-슈바르츠는 나온다면 학교 책에 나온다면 그런 거 있지. 뭐 생각 넓히기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서 코시-슈바르츠가 이렇게 나올 거야. 아니면 뭐 발전 뭐 이래가지고 나오든지. 자, 이 식은 어떤 식이냐면 지금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앞에 있는데 난 개인적으로 이게 좀 편해. ax 플러스 by의 제곱,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부등호는 있잖아. 애들이 부등호 엄청 헷갈려 하는데 그냥 얘가 2개지 얘는 1개지. 그냥 그렇게 보라고. 당연히 뭐 인수가 2개고 뭐 이러는데 전 2개를 썼잖아. 이렇게 얘는 1개만 썼잖아. 2개가 더 많잖아. 이쪽으로 벌리면 돼. 그냥 알겠지? 저렇게 벌리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부등식이니까. 아니 애들이 요거를 엄청 헷갈려 하더라고. 요거 할 때 나는 왜 이렇게 하냐면 왜 이렇게 쓰냐면 보통 여기가 숫자로 많이 나와. 자, 이게 산술기하 평균 업그레이드판인 코시-슈바르츠고 얘를 이제 증명을 하자면 똑같아. 증명은 똑같이 하면 돼. 그냥 빼보면 돼. 빼면 일단 다 풀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날리고 날아가고 날아가고 날아가고. 그럼 남는 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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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지.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뽑고 a 제곱 y 제곱 더하기 b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2ab xy. 그러면 자, 일단 이렇게 됐지? 그럼 얘는 무조건 제곱이고 음수니까 0 이하 이렇게 될 거야. 맞냐? 지금 우리 여기에서 요거 뺐으니까 0 이하가 나온 거다. 만약에 요거대로 했으면 여기에서 요거 빼면은 0 이상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자, 이게 단위 문제인데 단을 애들이 진짜 많이 헷갈려 하거든. AY는 지금 여기에서는 요렇게 쓰면 되겠지.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분의 X는 B분의 Y라고 되어 있지. 단. 요거를 좀 변형을 한 거야. 지금 B를 이쪽으로 넘기고 A를 이쪽으로 넘기면 B분의 Y는 A분의 X라고 저렇게 똑같이 나오거든. 등호 성립 조건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됐냐? 근데 이거 외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야.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은 그냥 나는 어떻게 외우냐면 그냥 이렇게 외워. 그냥 이렇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다. 그냥 이렇게 외워. 맞지?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게 서로 같다잖아, 지금. 등호 성립 조건이. 뭐 그냥 이렇게 외워도 상관은 없는데 애들이 그냥 여기에서 분모 내려가고 여기에서 B가 분모 내려간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다 요걸로 외우거든. 그러니까 둘 중에 뭐든 상관없어. 어쨌든 등호 성립 조건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거 엄청 헷갈려. 그 산술기하 평균은 A랑 B 두 개밖에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 외우기가 쉬운데 서로 그냥 내가 산술기하 평균 한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만 하면 등호 성립 조건이 나오잖아. 근데 얘는 되게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돼.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은 그냥 AX가 있으니까 A분의 X, BY가 있으니까 B분의 Y가 서로 같다 이렇게 외워도 좋고 아니면 나처럼 그냥 요거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밖에 있는 거 이렇게 외워도 좋고. 자, 이게 코시슈바르츠야. 이걸 어디다 쓰느냐? 이거 옛날에 했잖아. 우리 그때 뭐에다 썼었지? 원에서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어떤 식이 이런 식이 지나가. 뭐 예를 들어서 뭐까 뭐 3x 더하기 2y는 k다 라는 식이 지나가.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4다 아무거나 썼어 그냥. 지나갈 때 이 k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얘가 요 원이랑 요 직선이 만날 때 k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제일 최대가 되는 애가 될 거고 요렇게 만날 때 여기가 가장 최소가 될 때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원 배울 때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냐면 그냥 D = R로 풀었어. 원 배울 때는. 그지? 근데 이거를
코시슈바르츠를 배우면 엄청 간단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문제가 936번을 봅시다. 목 아파. 자, 이 문제가 이거야. 자, 두 가지 다로 풀어줄게. 자, 최대값을 K라고 잡았어. 최대최소를. X 플러스 2Y의 최대값은 M이고 최소값은 스몰 m이다 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2Y는 K다 이렇게 잡은 거야. 그럼 저 K의 최대최소를 구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1학년 때로 따지면 지금 얘가 원하는 문제는 요 문제야. 1학기 때로 따지면. 자꾸 1학년이라고 하냐. 니네 벌써 2학년 가버렸냐. 오케이? 뭐야. 안 했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버전으로 잠깐만. 우리가 원방을 언제 배웠지? 1학기 때 배웠냐? 2학기 때 나왔냐? 2학기 때 나왔나? 바뀌었구나, 참. 원방 이번 시험 때, 시험 범위 아니었어? 중간에 있었어요. 그렇지, 중간에 원방이 있었지. 그럼 원방 때야, 원방 때. 내가 방금 1학기라고 얘기한 건 옛날 수상시절. 자, 원방으로 문제를 풀어보자면, 어차피 X 플러스 2Y는 K라는 식이 이렇게 지나갈 거고, 접할 때가 당연히 클 거니까, 제일 클 거니까, 여기서부터 요점 0,0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요게 D이면서 R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D는 루트 5분의 0,0이니까 절대값 K. 이게 루트 5다. 이렇게 될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래서 절대값 K는 5가 될 거고, K는 뿔마 5.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최대값은 5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원방이었을 때 풀이 방법이고. 자, 지금은 이제 우린 뭘 할 거냐면, 우리는 이런 식을 알아. ax 플러스 by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란 식을 알아. 자, 그러면 그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여기 5. 그럼 여기에서 a가 1인 거고 b가 2인 거야. 오케이? 여기 앞에 계수 보면 되잖아, 계수. 그러면 x 더하기 2y의 왜 색깔을 이거 색깔을 써? x 더하기 2y의 제곱은 a가 1이고 b가 2니까 5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x 더하기 2y